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산업 구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향후 잠재 GDP를 최대 12.6%까지 높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로 AI가 저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AI는 기업의 생산 공정 최적화, 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 예컨대 제조업에서는 예지보전, 즉 AI로 기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품질 검사 자동화 등이 확산되어 불량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에서도 챗봇 상담, AI 마케팅 분석 등이 보편화되어 기업당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24시간 고객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AI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도 새로운 산업에서 활발히 일어날 전망이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다루는 플랫폼 기업, 핀테크, 바이오 인포메틱스 등에서 AI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성장은 결국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AI와 디지털화로 향후 5년간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이 신규 IT 산업과 에너지 전환 산업에 몰릴 것으로 보았다. 한국 역시 AI 반도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관련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 구조 측면에서는 AI 기술로 일상생활의 변화도 두드러질 것이다. 대중교통은 AI 기반 최적 배차와 자율주행 셔틀로 편리성이 높아지고 스마트홈에서는 AI 스피커가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나 일정까지 관리해주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후에 다룰 AI 맞춤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학생 개개인에 특화된 학습이 가능해지고 의료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AI 주치의 AI 간병인이 등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AI 확산은 정보 격차나 프라이버시 이슈 등 사회적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은 AI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AI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문제도 대두된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 즉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접근성 강화, 그리고 AI 윤리 기준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AI는 기업 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도입 효과가 모든 기업에 균등하지 않아서 선도 대기업이나 디지털 역량이 높은 기업은 AI 활용으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지만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해 생산성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분석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AI 활용도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는 조짐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AI 도입 지원 정책, 예를 들면 클라우드 AI 서비스 제공이나 컨설팅 지원 등이 중요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요약하면 향후 5년간 AI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회와 효율성 제고를 가져오는 한편 기업 구조, 노동 형태, 개인의 삶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I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 지형이 바뀌면서 어떤 직무는 급감하고 어떤 직무는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직업의 약 23%가 변화, 신규 또는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의 영향으로 단순 반복 업무나 규칙 기반 업무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반면 기술 발전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분야에서 전문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직무로는 단순 사무직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자료 입력권, 격리회계 사무원, 비서직 등은 AI의 데이터 처리 및 문서 작성 능력 향상으로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AI 기반의 OCR, 즉 문자 인식과 RPA,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여 전표 처리나 회계 결산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 역시 AI 챗봇과 음성인식 기술로 대체가 진행되어 향후 사람 상담원이 필요한 복잡한 민원 응대 이외에는 일자리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 창구 직원, 매표원, 계산원 등도 온라인 서비스와 키오스크 도입으로 감소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운송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면 택시기사, 트럭 운전사, 배달원 등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한 조사에서도 AI 도입 시 음식 숙박업, 운수물류업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처럼 육체 노동이지만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작업, 예를 들어 공장 조립 라인 작업자나 루틴한 사무 업무들은 자동화 기술의 집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전문직 중에서도 일부 영역은 AI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법률 분야의 기초자료조사나 의료 분야의 영상 판독 등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전문가 수준의 정확도를 내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업무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주니어 직원 대신 AI를 활용해 계약서 초안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검토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직업군은 완전 소멸보다는 직무 내용의 변화, 즉 단순 작업 감소와 고차원 업무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